네, 안녕하세요. 노을곰TV입니다. 오늘 장세도 역시나 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가격으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지 어디에도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잡 알트코인이나 이제 준 메이저 코인들, 그런 코인들이 계속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하거나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잡코인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며칠째 횡보 하락에 아마 많이 지쳐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비트코인이나 그리고 메이저 알트코인 그리고 준메이저 알트코인 위주로 구매를 하십시오. 그걸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잡코인을 좀 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다들 이렇게 횡보하거나 지금 며칠째 지금 하락장을 맞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되게 지쳐 계실 겁니다. 어떤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른 그 메이저 알트코인이나 준메이저 알트코인이 움직이는데, 정작 본인이 가지고 계신 것들은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내 거는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내 거는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같은 것 때문에 좀 약간 이 멘탈이 조금 흔들리시는 그런 게 아마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준메이저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그 잡코인들에 대한 순환 펌핑도 분명히 올 거긴 해요. 올 거긴 한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그 잡코인들을 보면 네, 이런 급작스러운 펌핑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급작스러운 펌핑들이 이렇게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한 번씩 펌핑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상승 모멘텀이 오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꼭대기에서 내가 매도를 다 했다라고 하면은 베스트 트레이딩이 되는 거지만 근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사실 이 상태가 되면은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생각에 팔지도 못하고 그러고 약간 욕심 때문이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여기 이 지점에서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발트 코인도 상승 모멘텀이 올 텐데 분명히 상승이 왔을 때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얼른 그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 탑승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항상 거래는 이런 잡코인들도 물론 오르긴 오를 거지만 어떤 리스크 있는 투자 그리고 이런 기회비용이 큰 투자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어떤 좀 내가 멘탈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그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들에 투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도 보시겠지만은 네,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어제 방송자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14만원대에 전량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14만원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 올라가는 코인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있으면 급격한 하락이 또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주봉 차트인데 주봉 차트에서 이런 상승이 참 있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상승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하락이 따라오기 때문에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매도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좀 담아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산 스와핑을 해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해지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더리움 클래식 자체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12만원대, 한 11만원대 다시 BTC 마켓에서 이 비트코인으로 다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좀 다시 스와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 계획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사실상 잡코인이거나 김치코인 이런 계열하면은 그렇게 스와핑을 하지 않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은 괜찮은 코인이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어떤 투자 상품으로 나와 있는 ETC 트러스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메이저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이 코인을 어느 정도 내려오면 다시 매집할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5.3%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도지코인이 다시 한 30% 정도 이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많이 갉아먹은 모습이 좀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호황장세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진짜 호황장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 파란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호황장세는 아니고 비트코인 상승률이 24시간 기준에서 4% 정도 상승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점차적으로 빠지면서 모든 코인들이 파란불이 들어올 때 그때가 진짜 이제 상승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김치 프리미엄은 오늘 기준에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한 6% 정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인마켓캡 확인해 보면은 도지코인이 지금 뭐 일주일 새에 100% 정도 올랐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리플 코인하고 시총 5위인 리플 코인하고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한 40% 정도는 높아요. 도지코인이. 그래서 도지코인도 지금 엄밀히 따지면은 진짜 메이저 코인 반열로 완전한 진짜 그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코인의 위치로 지금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이 뭐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고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런 뭐 옛날에 그런 과거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순수하게 시가총액하고 사람들의 어떤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관점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이 도지코인을 앞으로는 더 이상 뭐 무시하거나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야기할 수는 좀 없는 것 같은 그런 위치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뉴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시티그룹, 시티은행, 시티카드 있죠. 그런 시티그룹에서 고객 관심을 고려해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자산 규모가 미국 3위의 은행이에요. 시티은행이. 그런데 암호화폐 서비스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어제자 뉴스에서는 미국의 그 중소형 은행들 한 100여 개 정도 은행들에서 그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나온 뉴스는 미국 3위 은행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자산 규모가 이렇게 높은 미국 내의 어떤 그 은행들이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원래는 압도적으로 이 시장 마켓을 좀 마켓 시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노키아하고 모토로라 같은 일본 기업들이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원래 핸드폰 시장을 거의 독점적으로 많이 이제 점유율이 높았던 그런 기업들이 되겠는데 실제로 아이폰이나 그 갤럭시 시리즈,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가 그 출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노키아나 모토로라는 이제 회사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어떤 발빠른 어떤 기술의 발전을 좀 따라가고 이끌면서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기업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내에 어떤 100위권에 있는 그런 작은 중소형 그 은행들, 그런 은행들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미국의 3위 은행이라고 해가지고 과연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라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미국 3위뿐만 아니고 1, 2위들도 아마 곧 따라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를 말씀드립니다. 인도 암호화폐 규제가 결제 시스템 이용 저지를 사실상 보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규제를 지금 당장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도 결제공사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결제 시스템 이용 저지를 사실상 보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네요. 각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할지 여부를 직접 판단해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도 너네가 뭐 가져가라. 어떤 이런 스탠스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는 해요, 정부에서. 근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인도의 암호화폐 트레이더가 한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하고요. 하루에 3,500만 달러의 거래가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금지가 돼버리거나 규제가 돼버렸다고 하면 이 시장도 약간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럴 위험성은 좀 다음으로 미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다음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글래스노드에서 거래소 대비 디파이에 락업된 이더가 거의 2배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파이 여러분 탈중앙화 금융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디파이 관련된 그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그거를 이제 상위에 이제 네임택으로 달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그래서 디파이 프로토콜에 락업된 이더리움의 양이 2020년 시작 이후 75% 증가했지만 중앙 집중화 거래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업비트나 뭐 코인원이나 그런 거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 집중화 거래소에서 보유된 이더의 총합은 같은 기간 30%가 감소했답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중화 거래소의 트레이딩을 위해서 그 거래소에 남겨져 있는 코인의 총 개수는 30%가 감소했는데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에 락업된 양이 75%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파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각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 상황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디파이 프로토콜에 락업이 된 이더리움은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판매가 매도가 되거나 하는 그런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락업된 이더리움이 많아질수록 이 시장에 풀리는 이더리움의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희소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이제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어떤 그런 반증적인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디파이 프로토콜에 락업된 양이 계속 늘어날수록 우리 이더리움 가격은 상승 패턴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똑같이 또 글래스노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코인베이스에서 12,354 BTC가 1시간 만에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가치로 따지면은 7,713억 원의 가치에 이르러요. 그래서 이게 콜드 스토리지로 인출되었다라고 합니다. 콜드 스토리지, 그러니까 개인 지갑으로 빼낸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긴급하게 매수를 해가지고 1시간 안에 다 매수를 해서 그거를 이제 자기의 개인 지갑으로 빼놓은 거예요.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이 고래가 매집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점점 높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지금 비트코인을 어쨌든 간에 계속 사 모으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는 이런 고래들이 사 모으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마존이라고 아실 겁니다. 아마존 우리가 제일 많이 알기로는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사실상 어떤 IT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어요. 근데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서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시거나 이제 개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AWS라는 거를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중국 암호화폐 채굴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아라는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 자기 클라우드 컴퓨팅, 근데 그러니까 자기네 이제 그 AWS에서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그 치아라는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WS에다가 내가 채굴을 하겠다라고 이제 리소스를 신청을 하면은,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은 이제 서비스를 내가 할당 받아서 치아라는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사실상 이 암호화폐를 구매를 안 한다, 그리고 뭐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던 그런 대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마존에서 드디어 이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치아 마이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인마켓캡에서 이 치아라는 코인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치아 네트워크인데 보시면은 딱 보이시죠? 거의 24시간 만에 100%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이 뉴스가 뜨고 나서. 사실상 이 치아 네트워크가 지금 시가총액으로는 2493위에요. 그러니까 완전 잡코인이거든요. 완전 잡코인인데 지금 하루 새에 100%가 상승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치아 네트워크 보면은 상장되어 있는 데가 게이트.io, OKX 뭐 다양하게 있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눈여겨서 한번 봐야 될 코인이긴 한 것 같습니다. 뭐 잡코인이라서 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당 1151달러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만원 정도 하네요, 한 개에. 네, 그리고
캐나다 상장 결제업체 누베이에서 암호화폐 기업 심플렉스를 2.5억 달러에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2.5억 달러면 2,5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결제하는 이 결제업체가 암호화폐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결제를 할 때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어떤 인프라를 더 크게 좀 구축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베이라는 업체의 그 결제 플랫폼은 지금도 현재는 암호화폐도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470여 개의 지역이나 대체 결제 방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안에서 누베이 플랫폼 안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다시 사용자 계정 내에서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과정에 턴키 단순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얘기했답니다. 보통 이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하는 걸 법정화폐로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는 캐나다의 어떤 이런 뉴베이라는 회사에서도 법정화폐로 사고 팔고 그리고 좀 심플하게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있고 이런 어떤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의도가 좀 보여지는 대목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같은 큰 나라에서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암호화폐의 어떤 거래의 유동성 자체가 좀 지금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암호화폐 트레이딩 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암호화폐 관련해 가지고 어떨 때는 좋은 의견 냈다가 어떨 때는 진짜 막 엄청 안 좋은 그 의사를 냈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투자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골드만삭스에서 자체 암호화폐 트레이딩 팀을 발족시키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암호화폐 시장 데이터와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어떤 대시보드 같은 것들을 거래자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어떤 제공을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디지털 자산 대시보드를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이런 금융권이나 이런 주식 전자 상거래 뭐 이런 업체들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투자를 시작하고 어떤 상품을 내놓는 걸로 봐서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DCG 그룹이죠. DCG 그룹에서 1분기에 GBTC 그러니까 비트코인 파생 상품 에다가 8,130만 달러 상당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BTC라는 거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하나로 약 911억 원의 상당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트러스트 주식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매집만 하고 있어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개미들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개미들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고, 큰 회사들이나 기업들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움직임을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SEC 위원장이 많은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비트코인을 가치조정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얘는 진짜 또라이 같아요. 아무리 봐도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장 보면은 많은 암호화폐와 토큰들은 사실상 증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빼고 다 여기 이더리움도 옛날에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고 나머지 XRP는 증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니만 이제는 이더리움도 증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비트코인은 비증권으로 간주된다고 해요. 도대체 이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얘기한 걸 봐서는 이 비트코인은 채굴을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발행된 애가 아니고 지금 계속 채굴로서 발행되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증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제 증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플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리플과 SEC의 이런 소송전에서 만약에 SEC가 승리를 한다. 그래서 리플 코인이 진짜 증권형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코인들도 전부 다 증권으로 간주돼가지고 전부 다 소송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이 여기에서 이제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가벼운 어떤 벌금
이런 걸로 좀 끝나기를 여러분들도 바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지게 되면 전부 다 문제가 다 되는 거예요. 나머지 뭐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전부 다 나머지 코인들도 다 증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다 규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리플 안 가지고 있어서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에는 이게 너무 진짜 중요한 소송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네크에서 그 비트코인 ETF에 이어서 최초로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국 SEC에서는 그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이더리움 ETF도 같이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ETF가 아마 통과가 돼야 이더리움 ETF도 승산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ETF를 먼저 승인을 해야 얘네도 이더리움 ETF에 대한 검토를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ETF가 승인될지 말지는 6월 달에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한번 결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 전체적으로 좀 읽어드렸고요. 시황과 뉴스들 좀 읽어드렸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횡보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락장이 아니에요, 실상.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내 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잡코인, 김치코인들이 오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와, 이거 하락장이다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상으로는 하락장이 아니다, 횡보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꼭 그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잘 조정하셔가지고 잡코인들을 메이저 코인으로 전환을 하셔서 하락장 대비하는 것들도 그렇고 먼 미래에 잘 가치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